네, 10월 13일부터 오늘까지 3주 동안의 국정감사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국정감사도 지역의 눈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도민일보의 김다솜 기자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뉴페이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다솜 기자가 지금 소속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저는 경남 도민일보 예. 자치행정 1부에 일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1부요? 네. 그럼 이번 이렇게 국정감사 같은 빅 네. 이벤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다 그쪽으로 몰리나요, 취재도? 보통 이제 피감기관을 출입하는 기자가 담당을 하고요. 예. 경남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담당 기자가 네. 한다는 식으로 이번에 경남도 국정감사는 네. 워낙 3년 만에 하다 보니까 음흠. 사안이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도 의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원래는 의회인데. 네, 이제 서버로 들어가서 네. 같이 국정감사를 챙기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별로 달갑지 않았겠네요. 아닙니다. 네, 이게 국정감사가 보면 국회의원들이 진짜 일하는 모습 볼 수 있는 네. 기회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이 권한이고 임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국감이 이제 비상계엄도 이제 피감 기간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았잖아요. 이번 국정감사가 경남 도민들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면 뭘까요? 일단 그 도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의미가 제일 중요하고요. 예. 지역 의제를 좀 끌어내서 책임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네. 해결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거나 개선의 단서를 좀 찾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이번 예. 경남도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보통 2년 만에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이전에 했던 게 2022년이 마지막이었고 보통 국회에서 관행인데 네. 이 전국체전 개최지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경남도가 전국체전을 네. 개최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작년에 원래 국감이 치러졌어야 하지만 건너뛰게 된 거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3년 만에 하는 거라서 좀 더 관심이 컸던 예. 것 같고 네. 특히나 이번에 지역의 목소리가 또 중앙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가지고 경남 도민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랬군요. 이게 3년 만에 국감이라 그랬으니까 피감 그 기간도 지난 3년치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23년에 있었던 사건들도 좀 그래서. 언급이 됐었고요. 네네네네. 뭐 지방 소멸 위기나 아니면 산업 경쟁력 약화라든지 네. 지역에 산재해 있던 여러 문제들이 좀 다룰 것으로 기대가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좀 경남도 국감에서는 명태균 씨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가지고 네.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도 솔직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입에 관심이 많이 가긴 했는데. 네. 자, 경상남도의 국감이 28일에 이제 화요일에 있었어요. 이게 경남의 국감이다 보니까 도정이 이제 그 핵심에 있었어야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심에 명태균이란 인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28일 날 명태균 씨가 출석하는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세훈 시장 그런데 홍준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니 할 얘기고 좀 하고 하죠. 시간은 뭐 쥐들이 없지 뭐 내가 없나. 박한수 지사 공천 관련해서도 오늘 말씀. 올 이야기 물어보면 해야죠. 내가 언제 물어보는 거 얘기 안 하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늘 박한수가 어떻게 공천을 받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윤한홍이 권성동이가 어떻게 행보를 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보 등신인지 경남이 꼬라지가 뭡니까? 예? 아니 오늘 뭐 압박을 너무 심하게 해야 돼요. 박한수 지사 측근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의정 자제시키라고 그러지 뭘 어떻게. 오늘 그러면 직접적으로 박 지사 공천 아니 저는 다 이야기할 거예요. 원래 제가 뭐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5개월 동안 제가 못할 말이 무엇입니까? 예? 국가산단이나 이런 부분 국가산단도 다 얘기할 거예요. 지금 출석할 때 모습인데 저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본인의 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뭐 박 지사의 이 공천 과정 내막 뭐 폭로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 있었는데 근데 명태균 씨가 경남도청 국감 말고 다른 데서 또 모습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28일에 국감 말고도 예. 23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행안위에서도 네, 증인으로 나왔었고요. 네. 21일 창원지법이랑 창원지검 국감에서도 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때는 증인으로 출석하지는 않았고 명시의 이야기들이 좀 국감장에서 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이게 저렇게 증인으로 출석 많이 하면 이 국회 사무처에 물어보면 출석하면 한 여비 같은 거 주거든요. 아, 쏠쏠했겠는데요. 많이 용돈벌이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출석 전에 예고했던 대로 자 2022년 6일 지방선거 당시에 이 박완수 현 경남지사의 공천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네. 이 박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던 윤한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정리하는 일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좀 큰 역할을 했다. 아하, 예.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 의지를 김건희 여사가 꺾었다. 뭐 아하.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요. 예, 그 당시가 2020년 지방선거가 이 국민의힘이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때고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도지사감 후보 자체가 없어서 힘들었을 때라 김태호나 누구든 나오면 그냥 거의 되는 된다는 분위기였잖아요. 분위기였죠. 예. 네, 그래서 그 근거로는 네. 박 지사가 2021년 8월에 명시의 주선을 받아서 윤 전 대통령 자택에 방문했었다. 예. 그 점을 들었었고요. 예. 당시에 명 씨가 윤 전 대통령한테 그 박완수랑 윤한홍이 라이벌 관계니까 예. 도움을 요청하면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줄 것이다. 이런 예. 문자를 보낸 내용도 공개가 된 적이 예. 있었습니다. 그 이상식 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박 예. 지사한테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요. 대선 예비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만나면 도움이 될 거를 몰랐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물어봤었고 예. 박 지사는 도움이 될 거 알았으면 내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지 않았겠냐 상식적으로 네. 그런 근데 식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해 박 지사가 윤 전 대통령 거제 저도에서 만나서 지방선거 이 재선에 도움을 달라고 했고 예. 뭐 충성맹세를 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예. 박 지사 입장에서 어쨌든 공천을 건드리기 일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네. 같아요. 표정에도 살짝 나오던데. 네, 얼굴이 약간씩 빨개지고 그런 게 보였었고 예. 일단 박 지사는 이런 의혹들은 다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 경남에 있는 7만여 국민의힘 책임 당원과 330만 경남 도민에 의해서 선출된 경선 후보라는 아, 점을 예.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주 얘기가 나왔던 게 박 지사를 향해서 이런 의혹들이 계속 네. 제기가 되니까 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의혹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 네.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 박 지사님께서 이제 답변하고 싶은 말에만 답변을 하고 예. 답변하기 싫은 것에는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지적을 했었고요. 일단 국감장의 험악한 분위기는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본인이 답변하기 싫은 건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답변하고 싶은 건 묻지 않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응하시면 안 됩니다. 다 수사도 다 그러면 했고 그냥 심지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불리가 아니고 국감장에서 개인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폄하시키는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세균 씨 관련 이야기에 많이 주시세요. 아니 그럴 게 없습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고 국감장에서 이렇게 신문하듯이 특검까지 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질문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증인께서는 윤석열 씨 내외에 도지사를 일종의 추천하는 역할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예. 예, 자, 상황을 그렇다면 표를 얻어야 되니까, 도지사가 경선을 해야 되니까. 예, 도지사가 네. 경남도지사 선거 이후에 혹시 고맙다는 연락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고맙다. 예, 증인에게. 이번 원래 선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연락 받으신 적 없습니까? 이게 만났는데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예. 그랬었는데 예, 아니 그 내보고 판을 짜갖고 그래 김영서이 내 지역에 앉히니까 기분이 좋더나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뭐 그래 고맙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명절날 저한테 김한장도 안 보내요. 예. 저 김한장 네, 많이 서운했나 봅니다. 네. 근데 이 명태균 씨가 네. 이 공천 내막 막 얘기도 했는데 선거뿐만이 아니라
창원 제2국가산단 네. 관련해서도 지금 연루가 돼서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산단 추진은 좀 멈춰져 있는 상태라서 도민들은 상당히 열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산단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어요? 일단 여야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명시가 국가산단을 지정하는데 개입하는 과정에서 예. 박완수 지사도 얼마만큼 연관이 있느냐를 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요. 예. 박 지사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예. 일단은 만난 거는 맞지만 뭐 개입을 했다든지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었고요. 예. 그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명 씨한테 창원 국가산단 지정 시기에 창원시 공무원한테 보고를 받았냐 이런 예. 질문을 했었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 지사의 집무실에 명 씨가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오, 집무실까지. 네, 예. 명 씨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었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예. 이 박 지사가 비서한테 지도를 가지고 오게 해서 예. 공명 고압리를 콕 찍었다고 하던데 네. 그게 사실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게 박완수 지사는 그동안 이 명태균 씨가 약간 그나마 이렇게 보호해주는 것 같았는데 이번엔 좀 아니었다는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뀐 거고 이 명태균 씨의 말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좀 네. 신뢰하기 힘들 것 같고요. 아, 예. 네, 일단 명태균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예. 뭐 김영선 전 국회의원한테 공천을 대가로 이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네. 또 무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로 아하, 재판을 받고 그렇죠. 있기 예, 때문에 예. 이 자신의 재판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감위원들이 명 씨를 국감장으로 불러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어쨌든 명 씨가 온다는 것 자체가 폭로전이 예상되기 예. 때문에 국감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군요. 참 이 도민들은 이렇게 정쟁으로 끝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했을 텐데, 그러면 경상남도 국감에서 지역 현안은 얼마나 다뤄졌는지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복구의 경우에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 공공시설은 약 31%, 사유시설은 78%에 불과하다 복구율이. 그다음에 호흡 피해 복구는 공공이 13%, 사유시설이 87%에 불과합니다. 특히 이제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가 늦습니다.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시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미 정부에서 재난 관련 그 피해 복구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복구가 네네, 복구비는 다 내려와 있는데 행정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군요. 지금 이 피해 복구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번 국감에서 또 민생 관련한 질의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 예. 네, 그 창원 NC파크 구조물 낙하 사망 사고 예. 이후에 이 예. 국토교통부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라고 했었는데 예. 그때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예. 좀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경남도는 관계기관 회의 소집에도 불참을 했고요. 예.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남도가 이렇게 손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조사 대상인 창원시가 조사위를 구성해서 스스로를 조사하는 상황이 아하, 만들어졌다고 셀프 조사. 예. 네,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박 지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잘 보고받지 못했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무상 창원시랑 NC 위원 구성 간에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꼭 따로 챙겨보겠다고 음.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예. 또 다른 것들 또 있습니까? 현재? 네, 그 산청에서 난 대형 산불 문제도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기록에 나왔어요? 네. 그 지자체 산불 예방 진화 대원이 60세 이상이라고 해요. 평균 연령이. 예. 그리고 소방 헬기 같은 경우에도 7대 중 6대 이상이 노후화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예. 또 산업재해 문제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네네네. 위성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경남 올해 산재 사망자만 29명이고 연간 매월 4명씩 산재로 숨지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네. 박 지사는 제조업이 많은 특성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제조업이 많은 특성이라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해명보다는 네.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희가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 시간 관계상 경남교육청 국감 얘기는 조금 다음으로 하고요.
지금 사실 이 국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국회 인터넷 의사 중계 시스템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보는데 피곤하긴 하지만 지금 경남교육청이나 경상남도, 경남경찰청 같은 일부 지역에서 있던 국감 같은 경우는 이게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 맞습니다.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감 현장에도 들어갈 수 인원이 좀 네. 제한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기자들도 이제 이 방송을 보고서 예. 취재 내용을 챙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맞네요. 이번에 경남도 국감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랑 경남도 의회 안에 설치된 텔레비전으로만 방송이 됐었습니다. 그럼 다른 도청 내 다른 공간에서 그 TV 보면서 취재했던. 네, 맞아요. 예. 저는 그 도의회 기자실에 앉아서 TV로 취재를 하고 그랬군요. 있었고요. 예. 그 경남도한테 왜 이렇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술 문제 때문에 생중계를 할 수 없었다. 아하, 예. 이번에 시스템 점검을 한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구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어떤 일이죠? 대구시도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 생중계 시스템을 가동을 하지를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이 대구 참여연대에서는 예. 시민이 감시할 권리를 대구시가 사전에 차단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었고요. 비판을 받을 만하네요. 네, 그렇죠. 광역시가. 아이고. 네, 어쨌든 네. 피감기관에서는 숨기고 싶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생중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네. 지적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참 국감 때마다 정쟁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난 1년 동안 국감을 보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저게 잘못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점검하는 게 잘 안 된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 같고요. 근데 지역 소생 연구소가 꼽은 국감이 필요한 순간 영상으로 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그 도공이 2017년 3월부터 이 고속도로 모든 분기점에 이 색깔 유도선을 설치를 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분홍색 선, 초록색 선 이런 걸 보면서 이 내비게이션과 연동까지 돼서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 그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거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 차선 색상에 대한 규정을 좀 위반하는 경우였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적용을 한 거예요. 확실하게 교통사고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6월 8일 날 경남 거제시의 민가에서 반려견 4마리가 남성 3명에게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맞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 좀 올려봐 주세요. 그중에 1마리는 죽었고 2마리는 눈을 적출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3명 중에 2명이 현역 해병대 소속 군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군인 2명이 지난달에 해병대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저지르고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군인들에 대해서 아직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사건이 벌어진 지 4개월이 지났거든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중에 피해자 중 1명은 이제 전역까지 40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단 국감 끝났는데 국감 마무리될 때 어떤 소회가 되나요? 사실 국감 시작하기 전에는 이번에는 좀 어떤 새로운 문제들이 올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끝나고 나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도 있어서 아차 예.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 세밀하게 방심하지 않고 골고루 시선을 분산해서 취재를 해야겠다. 와.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거 도민일보 사장님이 보셔야 되는 방송인데. 사장님 보고 계시죠? 네. 자, 김다솜 기자하고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하고요. 저희는 연장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경남도청의 국감이 있는 날 전북 경찰청의 국감도 있었습니다. 그때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엄중한 사안들을 좀 다뤘어야 했는데 국감 첫머리 때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열차 시간 좀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이후에 의원들은 기차 시간 때문에 질의를 짧게 해가지고 결국 국감이 6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단 1시간 만에 끝이 났죠. 당연히 제대로 검증이 될 리가 없었겠죠. 막차 시간 때문에 이렇게 지역이 차별받는다면 이것도 달라져야겠습니다. 뉴스파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가겠습니다. 도민일보의 김다솜 기자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첫 방송인데 전혀 부담 없이 떨지 않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어제 예. 좋은 아침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자주 합니다. 뉴스파다가 더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교육청 국감이 23일에 있었잖아요. 네. 이때 제가도 기억이 나는데 웅동학원 얘기가 예전에도 이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고 막 일때 막 좀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조국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네. 자신들의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6년이 지나도록 사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가 저도 이 문제를 그 조국 위원장이 저희 회사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제 네. 환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뒤에 이제 후속 보도를 해보니까 그 예. 박 위원장 모친이 일단 이사장직을 그만두셨고요. 예. 그래서 차기 이사장이 사회 환원을 위해서 지금 비청산을 좀 하는 하고 중이군요.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쨌든 6년 동안 사회 환원이 안 이루어졌다 보니까 네. 이 박종훈 경남 교육감한테 그동안 방관한 책임을 좀 묻는 질의들이 네. 이번 국감 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남 도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에도 나오고 그래서 좀 피로감도 좀 있었을 텐데 혹시 뭐 학생 안전이라거나 뭐 여권 회복 뭐 이런 거는 좀 안 나왔어요? 네, 물론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예. 네, 특히 그 사립학교랑 그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 차이가 예. 많이 나는 점이 좀 지적이 됐었고요. 예. 그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을 봤더니 경남의 사립학교 교원 그 44.2%가 예. 이 기간제 교사로 일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17개의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고요. 예. 국공립 기간제 교사는 11.9%라서 사립학교랑 국공립 간에 이제 교사 채용 문제가 차이가 좀 있었고요. 예. 또 학생 스마트 단말기 보급 관련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이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경남교육청이 예. 도내 모든 학생한테 예. 이 단말기를 보급을 했었는데 29만여 대였거든요. 29만 대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충전 보관함 구매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더 거론이 됐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폭력 심의 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심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지적도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이제 국감이 진짜 그 국회의원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했는지 실력 있는 국회의원인지도 알 수 있는 그 타이밍이기도 한데 혹시 경남의 국회의원 가운데 질의 준비 잘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 있었습니까? 저는 소속 상임위랑 지역구를 좀 일치시킨 예. 질의를 좀 찾아봤고요. 예. 그 사천이랑 남해 하동이 지역구인 서천호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네네네. 15일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남강댐 방류 피해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장마철이랑 집중호우 때마다 이 남강댐 방류 문제 때문에 네. 하류 지역에서 피해가 엄청 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실태 조사를 진행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느냐 뭐 예. 이런 비판을 했었고요. 예. 실제로 보면은 예. 폐사나 어업 피해가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 지난 7월에 그 산청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서 약 7억 톤의 물이 그 사천만이랑 강진만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혹시 다른 의원? 네, 허성무 있어요? 의원도 예. 있습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 창원 성산구가 지역구거든요. 13일 열린 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한국GM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예. 한국GM이 성산구 위에 있는 그렇죠. 그 공장이잖아요. 예. 허 의원은 이 한국GM이 지역 그 노동자 생존권과 지역 사회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한국GM이 전국 직영정비소 등 매각 대상에 포함시켜 놨는데요. 주요 이 자산을 매각하는 거를 볼 때 철수하는 것 같다 이런 속내가 좀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창원 국가산단 안에 있는 직영 정비소 같은 경우에도 매각 대상이 돼가지고 원래 국가산단이 포함된 토지는 분할해서 매각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를 했었고 허 의원이 이 정부가 한국찜의 철수 불안감을 네, 지역 사회에서 좀 해소를 시켜줘야 네. 된다. 그리고 지역 사회랑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해달라 이런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오늘 이제 이 김다솜 기자가 준비한 여러 소식들 중에 유튜브입니다, 저희. 자,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아, 꼭 했으면 좋겠다. 이 중에 뭐 있을까요? 다뤄졌으면 했는데 안 된 부분을 좋습니다. 좀 예. 짚어드리고 싶어요. 논의가 안 됐거나 충분하지 못한 안건. 네. 예. 일단 아쉬운 점. 예. 뭐죠? 예. 명태균 씨 발언이 줄을 이룬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아하. 사실 3년 만에 국감이 열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그러면 3년 동안 묵혀온 어떤 의제들이 나올까 기대를 하면서 보는데 예. 다 이제 정쟁이나 아니면 정쟁의 대상이 된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올라오다 보니까 네. 좀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했다.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고요. 또 하나 더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 이제 경남의 이주민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예, 지금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5만 명이고 총 인구 대비해서 보면 4.6%거든요. 예, 거의 5%네요. 산업 구조상 이 이주 노동자 비중이 큰 상황이라서 지금 농촌이나 조선소 건설 현장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분들이 경남 지역에서 뭐 같은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네. 이런 부분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MK타카가 지금 구독자가 99만 5천 명이거든요. 아 진짜요? 지금 이 채널이 본 적 큽니다. 있어요. 그 100만 예. 돌파했다고. 예. 돌파 앞두고 있다. 미디어 오늘에서 한번 그렇죠. 네네, 예.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신중하셔야 되는데 더 재밌는 얘기를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어떤 유튜브용으로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요? 지금 이 국감을 취재하면서 네. 어떤 재밌었던 일, 에피소드나 비화나 예, 명태균 실제로 보니까 어떻다거나 아니면 뭐 취재하면서 이게 재밌었다거나 재밌는 거 하나 좀 풀어주세요. 아무래도 명태균 씨랑 박완수 지사 예. 사이에 이제 싸울 때 저는 말리는 분들이 재밌더라고요. 누가 말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조금 좀 자제를 하셔라. 예. 그리고 감사반장님도 여러 차례 이제 중재를 하셨는데도 네. 안 먹혔어요. 네. 그리고 여야 의원들끼리도 많이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박완수 지사님이 이전에 그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이셨거든요. 네. 선배 의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의원님들은 이제 주로 이제 여당에서는 박 지사님 그 국감 태도가 그게 뭐냐, 예. 왜 질문에 그랬죠. 제대로 대답을 안 하냐라고 그 질의를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몇몇 의원님들은 내가 다른 국정감사도 많이 가봤는데 박 지사님 태도 정도면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편을 정반대로 보고 들어주는 있었네요. 네, 모습들이 재미가 있었다. 그나마 재밌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 도민일보의 김다솜 기자는 이 국감이 끝나고 아까 소회를 얘기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렇게 많아서 다음에는 더 열심히 쓰고 싶다. 경남 도민일보 사장님이 이게 쇼츠로 나온다면 네.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하실래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장님 내년 임금 인상 잘 부탁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의원들은 끝나고 네. 식당이나 이런 데 어디로 갔어요? 저는 사실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 국감 끝나자마자 계속 이제 기사 줄줄이 뽑아내느라고 네. 밥도 못 먹었거든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 국감 때는 그거 네. 꼭 좀 알아봐 주시고 맛집을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알겠습니다.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도민일보 김다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